아반떼 동호회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타이어 외경 축소, 타이어 광폭, 점화 플러그 및 점화 케이블 튜닝, 배터리 절감기 이런 부분 장착된 차량 테스트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패턴을 최상의 상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에 출력을 증가시킨다, 아니면 연비를 올려보겠다고 해서 제품을 달아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테스트 하시는 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운전 습관으로 반영해서 연비가 나온다, 이렇다 저렇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 습관을 최적화시킨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걸 달았을 때 플러스 요인보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반떼 동호회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그 공개 모집된 차량을 대상으로 주유하고 연비 테스트를 했습니다. 04년 10월 6일 아반떼 XD 1.5 디럭스 김 사장님, 주행거리는 86km, 연료 소모량은 4.836리터, 연비는 17.8km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되냐면,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게 되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실질적으로 차가 안 나가죠. 그럼 연료 분사가 많아지죠. 많아지면 카본 퇴적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평상시 친구차 연비가 9 내지 10km였고 자기 차량은 7km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연비가 잘 안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드리고 차가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 좋아질 거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날 아반떼 XD 1.5 디럭스 이 차량 경기 61구 5544이 이 차량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65km 주행하는데 5.1리터가 먹었어요. 이 차는 타이어 외경도 축소하고 광폭도 튜닝을 하고 점화 케이블 및 플러그 튜닝도 했습니다. 이렇게 차에 전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타이어하고 전기 쪽. 그러니까 배터리 위에 붙이는 연료 절감기 전압 안정시켜준다 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를 테스트 해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엔진이 악셀레터를 밟으면 연료 분사가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찐빠 현상이 생기듯이 톱니바퀴 현상이 생기면 차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매연 발생 물질도 많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외경을 축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차 엔진 힘에 맞게끔 타이어가 설계되어 있는데 단수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파워 플러스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플러스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기적인 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스트하고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걸 이 장비로 해서 파형을 보여주니까 그냥 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점화 케이블하고 점화 플러그 튜닝을 했는데 점화 케이블에서 고압 전기가 누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압 테스트기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시키는 쪽으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연비가 12.738km밖에 안 나와요. 튜닝 많이 했죠. 기름값 아끼려고 노력하고 자동차 동호회에 들어와서 자기 제품들 좋다고 떠들어 샀는 거 그런 거 혹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득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똑같은 코스 운행을 한 차, 그 다음 차 아무런 튜닝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당시에 대학교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교수님 밑에서 일하던 친구로 알고 있어요. 자, 10월 9일 날 아반떼 XD 1.5 디럭스 수동 2차 9605 100.6km 주행하고 3.49L였습니다. 연비 28.825km 탔습니다. 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차요. 그 당시의 기억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왔었습니다. 같이 연구과제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뭐 연구하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안 할 거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차도 점검도 좀 해드렸습니다. 테스트 끝나고 나서. 자, 똑같은 운전 습관으로 운전 방법으로 연비 운전을 했을 때 차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12km 연비로 떨어져 버리고 차를 순정 상태로 그냥 잘 타고 있으면 이 차가 그 당시에 순정 상태에서 이 테스트를 해보겠다 해서 왔는데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서울까지. 그럼 장거리 운행을 하죠.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면 ECU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ECU가 학습을 하면 연비가 잘 나온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차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운전,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타면 이 차들요, 장거리 타고 이런 테스트 구간 들어가서 자기 습관대로 타버리면 한 15km, 16km 이 정도 탈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전 방법을 연구하고 최적화 시킨 상태, 이 상태로 운전을 해버리면 얼마나 옵니까? 28.8km까지 나왔습니다. 자, 28.8km 터무니없냐고요? 이래 많이 나오냐고요? 제가 2004년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반떼 1500cc 가지고 1리터로 30km 타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론대로 탔을 때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30km에 근접한다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론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론대로 타기 위해서 단말기를 부착하고 그 이론에 맞게끔 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28.8km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정 상태가 최고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연료절감기 달아가지고 도움 됩니까? 그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면 좀 낫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엔진 상태에 그 상태 컨디션에 맞게끔 해야지. 타이어 외경을 축소한다? 연비 떨어집니다. 광폭 타이어 적용한다? 연비 떨어집니다. 점화 케이블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가격 대비 최고 제품을 였습니다. 그런데 점화 케이블 사제로 이어서 효과 좋다 해서 이어보면 도움 됩니까? 또 점화 플러그요. 온갖 종류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발이 2개다, 4개다, 6개다, 8개다 이렇게 옛날에 점화 플러그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나올까요? 또 배터리 절감기, 배터리 위에 전압 안정기다, 전류 안정기다 해서 많이 달죠. 그리고 어떤 차들은요, 배터리 절감기 큰 거 달았다가 차 ECU 제어가 이상해집니다. 오히려 엔진을 망치고 ECU가 고장나는 경우도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그거 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장착한다고 돈이 아까워서 저한테 왔더라고. 그런 분들도 와서 이 파형을 보고 그냥 바로 떼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요, 순정 상태가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달기 전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전자제어식 차는요, 각종 센서들 값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료 분석을 합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어떤 기술을 적용했을 때 ECU 자체의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둡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장착을 한다 하면 ECU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불안자식 디젤 엔진, 안 그러면 캬브르 엔진, 이런 부분은 어떤 구조를 바꿔서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전자제어식 차량들은 ECU에서 학습하고 보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보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순정상태 연비, 그 다음에 튜닝을 많이 하는 제품, 장착된 튜닝 제품이 많이 장착된 차량 연비 차이 얼마나 납니까? 2배 넘게 나죠. 그래서 차량 관리하실 때 연비를 목적으로 한다,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 매연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세 가지 다 균형을 잡는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시고 외부에서 연료 절감기를 단다 하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방법을 배우고 최고 연비로 탈 수 있는 연비 운전, 이것을 배우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요, 성룡차 기름값 아껴가지고 얼마나 아끼겠어요? 대충 타세요. 편한 게 최고죠. 그런데 화물차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룡차 운전하시듯이 그렇게 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비를 잘 낸다, 성룡차로 28km 탄다, 아반떼 가지고 그런데요, 화물차는 적재량이 있죠. 시내주행 고속도로 이렇게 국도 이렇게 타다 보면 짐 무게에 따라서 자기 차 엔진에 따라서 운전하는 방법이 틀려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배워야 한 달에 10% 아끼든 20% 아끼든 꾸준하게 아낄 수 있는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